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국 마이돌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서 마누라트, 자, 발음이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슈퍼왕, 네, 이렇게 계십니다. 세 분이 함께 작성하셨고, 이 논문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3년의 연구 119편을 분석한 대규모의 시스테매틱 리터러처 리뷰네요. 자, 프로그래밍 교육에 어떻게 AI를 활용하고 파악할 수 있는 논문인 만큼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컴퓨터 교육 분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논문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앤 에듀케이션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리고 이제 엘스비어에서 발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되게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되게 상당히 높은 여기 학회지죠. 자,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왜 쓰여졌을까부터 좀 보자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즉각적인 피드백의 좀 부재라던가 그리고 개인별로 차이가 좀 학습 격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래밍의 어떤 고질적 문제로 우리가 좀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제 2012년 이후에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교육 분야에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급증했고요. 자동화 채점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오토메이티드 코드 어세스먼트, 그러니까 뭐 인텔리전트 튜토링, 뭐 퍼스널라이즈 러닝 이런 기술들이 프로그래밍 교육 현장에 좀 등장을 했죠. 특히 이제 2022년 이후에는 챗GPT나 기터브 파일럿, 코파일럿 뭐 이런 것들이 교육 생태계 자체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쏟아지다 보니까 뭐가 연구됐고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걸 정리한 논문이 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그런 가치를 채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 연구 문제예요. 이 리서치 퀘스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2012년부터 2024년까지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어떤 AI 또는 머신러닝 기법들과 도구들이 활용되었는가? 두 번째 퀘스천은 이 기술들이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가? 구체적으로는 뭐 코스 설계, 수업 운영, 평가, 학습 지원의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 동향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논문의 분석 틀 자체는 이제 그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의 대표적인 모델인 ADDI를 분석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제 뭐 아날리시스, 디자인,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뭐 네, 임플리먼테이션,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다섯 단계를 의미하는 ADDI를 가져왔고요. 이걸 기반으로 AI 활용 연구들을 교육적 맥락에서 해석한 거죠. AI 도구가 어떤 교육 단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겠다라는 접근입니다. 이 이론적 배경에서 그 다루는 주요 개념들도 살펴볼게요. 이 Automated Program Grading, 그러니까 APG라는 거는 자동 코드 채점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인텔리전트 튜링 시스템 ITS는 학습자 수준에 맞게 반응하는 지능형 교육 시스템을 얘기하죠. 뭐 NLP는 이제 자연어 처리 얘기하는 걸 거고, LA는 러닝 애널리틱스, 뭐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방법론이 이제 SLR, Systematic Literature Review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체계적 문헌 고찰은 되게 이제 일반적인 문헌 검토와 달리 사전에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체계적이고 재현 가능한 방식으로 문헌을 검색, 선별, 분석하는 방법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이나 어떤 편향을 좀 최소화하고 다른 연구자들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면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 논문은 이제 프리즈마 지침 많이 하죠. Prepa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라고, 그러니까 SLR 연구의 국제 표준 지침이죠. 그래서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스코포스, 뭐 아이 익스플로러, 그다음에 뭐 ACM, 디지털 라이브러리, 웹 오브 사이언스, 구글 스콜라 등 활용했고요. 14년 전체를 좀 커버하고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즈마 절차를 보면요. 문헌 선정을 위해 포함 기준과 배제 기준을 먼저 이제 설정을 하거든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에서 인클루전과 뭐 이제 익스클루전 크리테리아를 명확하게 좀 설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걸 설정해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I 또는 ML 기술을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에 적용한 실증 연구이거나 시스템 설계 연구인 경우 영어로 작성된 동료 심사, 그러니까 피어 리뷰를 한 논문이어야 되고 이제 그 13년 동안 발행된 논문이고, 배제는 뭘 했냐면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 뭐 ML 기법이 아닌 거, 그다음에 뭐 중복 문헌 같은 걸 다 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수천 편이었던 논문이 1차 제목, 초록 스크리닝, 뭐 2차 전문가 검토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119편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9편의 논문이 본 연구의 전체 분석 대상이 되는 거죠. 연구자 간 일치도, 그러니까 인터레이터 릴라이벌리티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별 과정의 신뢰도를 더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DI 교수 설계 모델에 따라서 핵심 영역으로 좀 코딩을 했는데, 첫 번째는 코스 설계.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커리큘럼이나 학습 자료를 설계한 그런 연구들. 두 번째는 이제 클래스룸 임플리멘테이션. 그러니까 실제 수업 운영에서 AI 도구를 어떻게 통합했냐. 평가 피드백은 자동화 채점이나 코드 리뷰나 피드백 생성 같은 거를 이제 했던 거를 좀 나누고 있고요. 네 번째는 학습 지원과 분석, 학습 이탈 예측한다던가 적응형 학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로 넘어가니까 먼저 이제 연도별 연구 동향에서 2022년부터 2018년까지는 되게 완만하게 증가를 했죠. 이제 그랬었는데 2019년 이후부터 연구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딥러닝 기술의 성숙과 코드 분석이나 학습 패턴 의 그런 부분에 이제 AI를 적용한 연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GitHub 코파일럿이나 챗GPT 같은 생성형 AI나 챗 제너레이티브 AI 등장으로 프로그래밍 교육 연구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이 시기 이후의 연구들은 AI 도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서 AI와 공존하는 교육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역별 결과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코스 디자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AI로 활용한 자동학습 경로 생성이라던가 뭐 오토메이티드 러닝 패스 제너레이션 이런 연구들이 좀 두드러졌다는 거죠. 뭐 학습 자료나 문제 은행 같은 것도 좀 많아졌고요. 학습자가 코드를 짤 때 좀 실시간으로 이걸 도와주는 오류를 잡아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반 코드 디버깅 지원이라던가 뭐 대화형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질문 응답에 활용하는 연구들도 증가 추세다. 그래서 이제 챗GPT 이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지원이나 이제 평가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인데,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 코드 채점 시스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그래서 효율성이나 코딩 스타일까지 자동으로 채점하는 시스템들이 개발됐고, 정적 분석이나 동적 분석을 결합한 종합 평가 시스템도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NLP 기반의 자연어 피드백 생성이라던가 단순히 이제 오답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언어로 생성해주는 그런 피드백도 이제 AI가 많이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표절 탐지, 그러니까 이제 그 표절 탐지도 좀 연구가 증가 추세고, 네 번째는 이제 그 러닝 서포트 앤 어널리티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분석에서 학생의 코드 제출 이력이나 학생의 학습 행동 패턴 분석해가지고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학습 이탈이라고 하죠. 드롭아웃 위험군을 조기에 예측하는 모델 연구는 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19편에서 사용된 AI나 ML 기법을 정리해 보면 머신러닝 기법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 이제 2019년 이후 급상장한 분야이죠. 그리고 NLP는 이제 피드백 상정이나 챗봇 구현에 지금 필수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생성형 AI도 마찬가지. 강학습은 적응형 학습 시스템에서 사용되긴 하는데 좀 비율이 낮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활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인제 보이는 것 같고요. 어 이제 논의를 좀 보자면 AI가 프로그래밍 교육 전 과정에 통합되고는 있는데 영역별로 이제 연구 성숙도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세스먼트 부분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러닝 애널리시스나 어떤 코스 설계 부분은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단순 코딩 도구로 챗GPT나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법적인 도구, 그러니까 페다고지컬 툴로 어떻게 수업에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육 형평성입니다. AI 도구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이 디지털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자동 채점의 공정성인데 AI 생성 코드의 표절 경계가 불명확하다던가 이제 윤리적 문제들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I 보조 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사 역할이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촉진자로 전환되는 변화에 교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자면 2012년부터 2024년까지 13년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AI 활용 연구 이걸 종합했더니 AI, ADDIE 기반의 그 4개 영역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모두에게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또 제공한다. 이제 연구의 어떤 필요성 부분을 좀 얘기를 더 하고자 하는 거겠죠. 그리고 한계점도 좀 보자면요. 대부분 교육 연구의 상당 부분이 그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집중돼 있어서 K-12 단계는 상대적으로 좀 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생성형 AI는 급변한 환경을 좀 반영하기 어렵죠. 왜냐면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후속 연구가 되기도 할 겁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총평을 좀 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 분야에서 AI 활용을 가장 포괄적으로 정리한 논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명확한 XLR 프로토콜을 좀 가지고 있고 ADDI 기반의 체계적 분류를 가지고 있고 13년이라는 분석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펙트 사이즈라든가 뭐 메타 분석 같은 것들, 그리고 2024년 이후에도 LLM 도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최신 연구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어 후속 연구로 어떤 게 필요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뭐 K-12 단계 프로그래밍 교육으로 연구를 확장한 SL을 한다는 거든가, 뭐 LLM의 교육적 효과성에 관한 메타 분석이라든가, 뭐 AI 도구의 장기적 학습 효과를 보는 종단 연구라든가, 뭐 longitudinal study라고 하죠. 뭐 교사 교육이나 뭐 AI 도구 활용 연구 등이 좀 좋은 후속 연구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볼게요.